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5번 듣고 2번 말하라는 아주 오래된 말 속에 담긴 교양 있는 대화의 원칙을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말, 감정이 앞선 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대화를 풍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늘리기보다 말을 관리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관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내가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걸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흐르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맞춰서 짧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이런 의미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대화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듣기 6, 말하기 4. 상대를 더 편하게 하려면 7대 3. 이 비율을 꼭 지켜야 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길어지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사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말의 품위를 만듭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고 존재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오래 머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듣고 5번 듣고 2번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얻는 말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